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난주 81회차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이 4등에 적중을 하면서 많은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서 고등수 적중에 성공을 하셨고, 그만큼 다시 한번 82회차 축구 토토 승무패에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회차도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고 다음 주 주중에 컵 경기가 있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수들을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번 회차 굉장히 난해한 결과들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회차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는 경기들이고, 제가 빨간색으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린다고 해서 일반 구독자분들께서 그 경기를 무작정 이변으로 잡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 드리는 경기여도 정배로 선택하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추리를 해서 하실 바에 건강에도 안 좋은 담배 한 갑 줄인다라는 생각으로 한 달에 4,990원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셔서 중간에 광고 없이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쭉 들어보시고 최종 픽 선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82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도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라스팔마 대 바야돌리. 자, 이 경기는 현재 라스팔마의 승리 투표율이 거의 70% 가까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최근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원정을 가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한 라스팔마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이렇게 몰리는 현상은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바야돌리드의 경우 이번 시즌 라리가 최다 실점 팀으로 원정에서는 무려 7경기 동안 27점을 기록 중으로 압도적인 실점 1위를 달리고 있고, 득점 역시 라리가에서 헤타페와 어깨동무를 하고 꼴찌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 파비오 실바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도 좋은 라스팔마의 승리는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라스팔마의 이번 시즌 경기들을 살펴볼 때 라리가에서 점유율을 17위를 기록 중인 레가네스를 상대로 패배를 했었고, 점유율 18위를 기록 중인 오사수나를 상대로 패배를 했었고, 점유율 19위를 기록 중인 알라베스를 상대로도 패배를 했었다라는 점에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을 상대로 고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상대팀 바야돌리드의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점유율 순위는 바로 16위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에 속하기 때문에 라스팔마가 고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레가네스, 오사수나 알레베스와의 경기는 모두 라스팔마가 원정을 떠나서 패배를 했던 경기였지만 이번 경기는 그래도 홈 2점을 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서 최소한 라스팔마가 패배는 하지 않을 경기로 보이지만 무승부는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경기 라스팔마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사우스햄튼. 자, 아스톤 빌라의 경우는 최근 내리막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가 주중 브랜드퍼와의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이고, 일반적인 승리뿐만이 아니라 경기 내용적으로도 좋은 면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인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이미 이번 시즌 유력한 강등 후보로 보이고 프리미어리그 최소 득점과 최다 실점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 이번 시즌 원정 기준에서의 기대 득점 값을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17회를 기록 중이고, 그 낮은 기대 득점 값에서도 실제 득점이 더 안 터져주면서 XGDF 값은 프리미어리그 19위를 기록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홈팀 아스톤 빌라의 승리에 투표율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역시나 가장 크다라고 보이는 건 아스톤 빌라의 경우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 2위를 기록 중인데,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기록 중으로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을 갖춘 아스톤 빌라와 세트피스 방어가 약점인 사우스햄튼이라는 점, 또한 사우스햄튼의 주전 골키퍼인 램스데일 골키퍼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잭 스탬파 선수는 퇴장 징계로 출전 불가, 얀 베드나릭 선수도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안정감을 찾기는 힘들 사우스햄튼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대세를 따라서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브랜드포 대 뉴캐슬. 자, 브랜드포의 경우가 이번 시즌 극강의 홈발을 보여주고 있고 벌써 홈 7경기 동안 단 1패도 하지 않으면서 6승 1무라는 기록으로 홈 기준으로만 보면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이죠. 다만 저는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브랜드포가 처음으로 홈에서 패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기본적으로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최근 5번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뉴캐슬이 모두 승리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브랜드포가 뉴캐슬을 상대로 상성이 좋지 못하고, 주전 미들 자원인 크리스티안 네르고로 선수와 마티아스 옌센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브랜드포가 공격적으로 이어주는 패스 줄기들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뉴캐슬이 주중 리버풀과의 경기를 하는 걸 봤는데 알렉산더 이삭 선수의 컨디션이 아주 발딱 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득점뿐만 아니라 연계해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여서 브랜드포와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뉴캐슬을 보면 극단적인 롱볼을 활용하는 팀들, 즉 에버튼이라든지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팀들에게는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브랜드포는 그 정도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극단적인 롱볼만을 추구하는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뉴캐슬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패턴적인 단서로 뉴캐슬이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상성적으로 우세한 뉴캐슬이 브랜드포의 홈 경기 첫 패배를 안겨줄 것이다 판단이 들어서 저는 브랜드포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베티스 대 바르셀로나. 자,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배당이 나오기 전에 이미 분석을 마쳤었던 경기였어요. 그 내용을 뭐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베티스의 경우는 라리가에서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이 너무나도 안 터져주면서 XGDF 값이 라리가 꼴찌를 기록 중이고, 주축 측면 공격 자원인 포르날스, 주전 수비형 미들 자원인 마르크 로카 선수와 조니 카르도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완벽하게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 베티스의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 공동 3위를 기록 중인데 바르셀로나는 세트피스 득점이 라리가 1위를 기록 중이고, 사실상 세트피스 득점뿐 아니라 모든 득점적인 부분에서 라리가 1위를 기록 중인 바르셀로나라는 점에서 무난하게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생각이 들고, 주축 공격 자원들의 부상 이탈도 없다라는 점에서 베티스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작성을 해놨었는데, 오늘 국내 배당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배당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챔스에 다녀와서 소시에다 원정을 가서 패배, 챔스 경기 전 RC 셀타와 무승부, 챔스 경기 후 라스팔마에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라는 점에서 다음 주 도르트문트와의 챔스 경기를 앞둔 바르셀로나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베티스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맨유 대 노팅엄. 자, 승무패에 항상 맨유가 있으면 긴장이 되고, 되도록이면 맨유는 원픽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새끼들은 뭐 투픽을 가도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건 뭐 살짝 열받긴 하지만 제가 맨유 선택하는 걸 보고 일부러 다르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선택의 폭을 늘려드리고자 원픽으로만 선택을 한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맨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노팅엄의 경우가 최근 확실히 노팅엄이 하락세를 탔다라고 보이죠. 누누 감독의 리그 초반 발딱 섰던 컨디션이 지금은 거의 뭐 조루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이고, 최근 4경기 뉴캐슬, 아스날, 맨시티를 상대로 모두 3실점을 기록하면서 패배를 기록했고, 입스위치를 상대로도 사실상 페널티킥 한 골로 승리를 거둔 경기이기 때문에 크리스 우드의 대갈박도 이제 슬슬 피가 나기 시작했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홈팀 맨유의 경우는 에버턴을 상대로 4대0 대승을 기록을 했고, 아스날 원정을 가서는 2대0 패배를 기록했는데, 사실상 저는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을 보고 느낀 건, 아, 아모린 감독이 아스날한테는 어차피 질 거 리빌딩을 위해서 쓰레기 같은 새끼들을 골라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홈에서는 승리를 챙기기 위해서 제대로 된 선발 라인업을 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시즌 홈에서는 확실히 득점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하락세를 탄 노팅엄이 원정 경기라는 점, 그리고 아모린 감독의 원정 경기는 당분간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위한 경기다. 다만 홈팬들 앞에서는 승리를 보여주겠다라는 마인드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 맨유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지로나의 경우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 활약했던 자원들이 빠져나가면서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는 이번 시즌 2위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 음바페와 벨링엄 선수의 불화설이 계속 돌고 있고, 빌바오전에서는 음바페가 페널티킥도 놓치면서 레알 마드리드 위기다라는 막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저는 레알은 레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아싸리 라리가에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바르셀로나 혹은 AT 마드리드 같은 팀이거나, 아싸리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뻥축구를 하면서 섬지역 홈발을 받는 라스팔마라든지 마요르카 같은 팀들을 만나지 않는 이상 이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비니시우스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경기이긴 하지만 음바페, 벨링엄, 호드리구 정도면 무난하게 이겨야 될 경기로 보고 있고, 다음 주에 챔스 경기가 있는 건 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나 똑같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지로나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토트넘 대 첼시. 자, 이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했다가 토트넘의 무패 투픽으로 변경을 한 경기로, 사실상 토트넘의 경우 첼시보다 주중 경기를 하루 늦게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첼시가 우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체력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주축 자원들의 부상 이탈도 토트넘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카리오 골키퍼가 빠져있기 때문에 포스터 골키퍼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주중 본머스와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드업 상황에서 발밑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느껴졌고, 주전 센터백 자원인 로메로 선수와 반더벤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벤 데이비스 선수까지 햄스트링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본모스전에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센터백 주전 자원들이 모두 빠진 수비적으로 불안한 토트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토트넘은 세트피스 공격 상황 시에 이건 세트피스 전술이 있기는 한 건지 아무나 받아라 코너킥의 느낌이 너무나도 강하고, 반대로 세트피스 실점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동 4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세트피스 득점 공동 2위를 기록 중인 첼시, 카운터어택 득점 2위를 기록 중인 첼시, 오픈플레이 득점은 단독 1위를 기록 중인 첼시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첼시는 상대팀의 전술의 맞춤 전략을 잘 짜오고 있는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지만, 토트넘은 오로지 한 가지 똥꼬집 전술을 사용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점에서 감독의 지략 대결 역시 첼시가 우세하다라고 보여지죠. 다만 첼시가 이번 시즌 자신들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 리버풀에게 패배를 했었는데, 애매하게 토트넘이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점유율 2위로 4위인 첼시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첼시가 기존에 보여줬던 플레이가 잘 안 나오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무승부 정도는 받쳐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토트넘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오사수나 대 알라베스. 자, 이 경기는 오사수나가 확실한 홈발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원정에서는 단 1승밖에 챙기지 못하고 5득점에 불과하지만 홈에서는 5승을 기록하면서 15득점을 득점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실점이 2배 이상 많아지는 알라베스가 승리하는 이변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도 오사수나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알라베스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패턴적인 측면을 종합해 본다면 승패 투픽이 되지만, 경기력상으로 골 결정력이 좋은 부디미르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홈발 오사수나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오사수나의 승리 투표율이 현재 80%까지 몰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혹시 오사수나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사라고사 선수의 결장으로 이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알라베스의 이번 시즌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이 원정 기준 17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이번 시즌 카운터어택으로 인한 실점이 라리가 1위를 기록 중인 알라베스인데, 오사수나가 카운터어택 득점 라리가 공동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오사수나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세비야.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세비야의 승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로 AT 마드리드의 승무 투픽에서 선택을 하거나 안전하게 AT 마드리드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AT 마드리드의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시즌 기록만 비교를 해봐도 AT 마드리드가 앞서고 있고, 리그 초반 AT 마드리드가 생각보다 득점이 잘 터져주지 않으면서 똥을 많이 쌌었는데, 최근에는 컵 경기 포함 8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바야돌리드와의 경기에서는 0대5 대승을 기록을 하면서 득점력을 확실히 찾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전 공격 자원인 그리즈만 선수가 치과 이슈로 인해서 이빨이 썩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나머 조금은 불안한 느낌은 있지만 나머지 공격 자원인 솔르로스, 알바레즈 선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세비야가 홈이라면 무승부 정도 이변은 함께 잡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에이티 마드리드가 홈 경기라는 점에서 딱히 이변은 보지 않고 에이티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82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